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도 돈을 잃으신 분도 이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프롤로그. 7년도 말, 그때를 기억합니다. 개인 사업을 하던 저는 동종업체에 친한 형 2명과 함께 했어요. 셋 다 명함에는 대표이사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매일 술자리에서 나이 차이도 안 나서 형동생처럼 지냈죠. 그 당시 형들은 릴게임인 오션 파라다이스, 바다 이야기, 그리고 PC방 같은 곳에서 바둑이를 즐기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재미로 했던 것뿐입니다. 하루에 몇십만 원을 잃어도 가장 크게 잃었던 게 바둑이에서 500만 원이었나? 그 뒤로는 아예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뭐라고 했죠? 저거 완전 다 보고 치는 사기꾼 같은 놈이다 라고. 잠깐 언급하자면 저도 같이 다니긴 했지만 하루에 10만 원으로 제한해서 놀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맨날 술만 마시지 말고 우리도 보드 한번 타보자 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로 출발하게 되었죠. 갑작스러운 일정이라 도착하니 어두컴컴한 저녁이었습니다. 이왕 온 거 강원랜드에 가서 놀다 가자는 형의 말에 처음 가보는 곳이라 설렘을 안고 강원랜드에 입장했습니다. 입장하고 보니 발렛을 맡기고 들어가려는데 앞에 사람들이 모여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와 한숨이 섞인 소리, 즐거운 표정의 사람은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역시 도박은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맞네요. 프론트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신용카드처럼 생겼고 제 얼굴도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드에는 하이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입장하니 첫날이라 그런지 우와, 사람 정말 많네 라고 느꼈습니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흡연 장소는 발 디딜 틈이 없고 이곳이 화생방인지 흡연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다 우리 각자는 룰렛, 바카라, 블랙잭, 주사위, 빠칭코 등 다양한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카라와 블랙잭은 인기 품목이었고 빠칭코는 자리 맞기 위해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주사위 게임은 투명통 안에서 튕겨나온 숫자에 따라 맞추는 방식으로 그냥 판 위에 돈을 걸면 되니 오히려 단순하고 좋았습니다. 룰렛은 영화에서는 재밌어 보였지만 실제로 보니 난잡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사위 게임을 선택했죠. 운이 좋았는지 몇 판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커피와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콜라, 사이다, 환타 등 다양한 음료가 중간 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처럼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시스템이었고 공짜였습니다. 포도 주스가 정말 맛있더군요. 커피도 한 잔 마셔봤는데 달달하니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몇 년치 커피를 그날 한 번에 뽑고 나니 이제 5만 원을 잃어도 이득을 본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장에 무수히 있었고 돈을 걸지 않고 돈을 걸었다고 거짓말하면 CCTV로 판별해 손모가지를 자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층 올라가니 식당이 있었고 없는 게 없더군요. 이제 형들을 찾으러 갑니다. 블랙잭 테이블에 앉아있는 형들은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좀 잃은 것 같았죠. 옆에서 구경하는데 블랙잭은 카드의 긴장감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사위와 마찬가지로 뒷사람도 베팅할 수 있더군요. 사람은 많은데 테이블은 적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음료수를 많이 마셔서 화장실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보니 사람들의 표정이 밝지 않더군요. 물을 빼면 기분이 좋아져야 할 텐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형을 찾으러 떠나볼까요? 숨이 막혀 보이질 않네요. 몇 바퀴 돌다가 찾았는데 역시 인기 품목인 바카라였습니다. 방법은 아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 구경만 하기로 했습니다. 어라? 칩 색깔이 노란색이네요. 3개나 베팅하는군요. 상한선인 30을 베팅했어요. 플레이어 뱅크 플레이어 윈 이겼습니다. 우와, 몇 분 만에 30을 벌었네요. 형에게 이겼으면 가야지. 내일도 놀아야 하니까라고 말했더니 형이 잃은 게 컸다며 본전 찾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물도 빼고 공짜 욕심이 커져서 또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역시 맛있더군요. 블랙잭으로 가서 구경하다가 가자고 하니 형이 잃은 돈이 20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흠이. 저는 몇만 원 땄는데 잃은 사람에게 가자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니겠죠? 그래서 빠칭코로 이동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하얀 바탕에 연필로 뭘 그려놓은 듯한 화면이 예뻐 보여서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넣었습니다. 이게 뱉어요. 마구 뱉어내고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네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나갈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후에 다시 개장한다고 하더군요. 시계를 보니 몇 시간 논 것 같지 않았는데 동이 틀 시간입니다. 셋이 만나 정산을 합니다. 스벌, 이게 뭐야? 10여만 원을 땄어요. 전 대박을 친 거죠. 한 명은 180만 원 마이너스, 또 다른 한 명은 300만 원 정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침울한 분위기. 놀러와서 이런 표정과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숙소로 향하는데 배가 고파 해장국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보드를 타면서 폼을 재보고 넘어지는 상상을 하다가 누가 저를 깨웁니다. 무슨 수능 수험생도 아니고 일어나라고 하네요. 좀 더 자고 타러 가자니 강원랜드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형이 맨증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때 말렸어야 했습니다. 다가올 재앙을 알았더라면 중간에 며칠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스코어. 나 마이너스 0원 딴 돈으로 밥값 내고 군것질 했으니 편의상 제로. 민수형 마이너스 700만원. 형배형 마이너스 1200만원. 아, 이 형들은 갈 생각을 안 해요. 민수형은 가야 할지 더 해야 할지 고민 중이고, 형배형은 난 여기 있어야 해라고 말합니다. 형배형은 노답이라 민수형을 계속 꼬십니다. 올라가자고 애걸복걸하더군요. 둘이 올라간다고 하면 저도 같이 가겠지 생각했었죠. 왜냐하면 차는 형배형 차 한 대만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버스 타고 올라가자는 겁니다. 버스 타고? 몇 년 동안 버스를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제가 외지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라고? 그게 형이 할 말이냐고 따져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버스 타고 올라가였습니다. 물론 같이 올라갈 형도 난 누구? 여긴 또 어디? 하는 상태였겠죠. 개인적으로 열이 올라서 맘대로 하라고 하고 민수 형과 함께 버스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몇 년 안 타봤어도 정류장이 어딘지 물어보면 나오고 돈 내면 태워다 주는데 그걸 못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죠. 같이 올라가자고 했는데 씨도 안 먹혔나 봅니다. 수일이 지난 후 민수 형과 만나 밥을 먹다가 형배형 사무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장이 한 번인가 두 번 잠깐 나오고 다시 안 나온다고 하더군요. 며칠이 지나 연락을 해보니 전화를 안 받습니다. 오후 직감을 하게 됩니다. 형, 우리 내려가서 데려오자. 애새끼 하나 살려야지. 다시 악셀을 밟고 강원도로 향합니다. 강원도에서 형배형 구하기. 다시 강원랜드에 도착하니 초췌해진 모습으로 게임을 하고 있네요. 역시 바카라입니다. 어느새 주변인들과도 친해졌나 봅니다. 대신 칩도 걸어주고 있네요. 혼자서는 30만 원밖에 못 걸리니까요. 이걸 병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나 대신 칩을 걸어주는 사람들. 보수를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3명이 함께 걸고 있었습니다. 따면 120만 원 잃어도 120만 원입니다. 그걸 보니 저는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아닌데? 너무 큰 판이네요. 밥이나 먹자고 꼬십니다. 게임판에 앉아있으면 나갈 수 없으니까요. 돈을 좀 딴 것 같아 말을 순순히 들어주네요. 위에서 밥을 먹는데 계산을 첫날 발급받았던 카드로 하네요. 콤프라고 했던가. 도박장에서 돈을 잃으면 그 카드에 일정액이 적립되나 봅니다. 그걸로 밥을 사 먹네요. 시스템 참 좋습니다. 이제 온 목적을 말합니다. 올라갈 거냐? 고 묻자 안 갈 거다고 대답합니다. 좀만 더 하면 된다고 하네요. 너네 가고 나서 전당포에 차 맡겨서 그 돈으로 게임에서 차도 다시 찾고 슬슬 올라오고 있다고요. 어우 스벌. 그럼 딱 몇 시까지만 하고 올라가자. 오케이? 라고 하니 오케이라고 합니다. 병정을 설하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스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나 봅니다. 병정을 설하니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같이 온 형이 또 안 보입니다. 어이쿠, 이런 블랙잭 가서 앉아있네요. 30만 원어치만 하겠답니다. 그러면 지갑을 나한테 맡기라고 했더니 냅다 주네요. 평일 낮 시간이라 그런지 주말 저녁보다는 많지 않군요. 자리가 꽤 있습니다. 둘 다 게임을 하기에 또 둘러보는 일을 해야죠. 물론 7성급 호텔 바리스타가 타놓은 커피도 있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블랙잭 형이 5만 원 땄다고 하며 가자고 하네요. 웬일이래요? 기분이 좋군요. 바카라로 향합니다. 가자고 하니 오케이 사인을 날립니다. 예상했던 반응과는 다르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병정들과도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탈출에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시작은 지금부터였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좀 무거운 내용일 것 같지만 일단 생각을 더듬어 써내려가 봅니다. 강월랜드에 종지부를 찍는 듯 했으나 강월랜드에서 구조에 성공한 우리는 삼겹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주제는 온통 강월랜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돈을 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죠. 하루에 100만 원을 가지고 확실할 때, 확률이 높을 때 한 번씩 풀 베팅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정액이 올라오면 욕심 부리지 않고 바로 집으로 올라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이게 바로 필승법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맞는 말 같았습니다. 홀짝을 가정하면 홀이 연달아 3번 나오면 다음은 짝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때 거는 거죠. 그 전까지 참았다가 핫스벌, 이거 말 되는데? 괜찮은 방법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형이 말했습니다. 병정 세우면 뽀찌를 줘야 하니까 나랑 같이 가서 칩 좀 걸어줘. 고민 끝에 오케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리지는 못할 망정 내가 일조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의 분위기상, 상황상 어쩔 수 없다는 게 변명이지만 결국 오케이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날 강월랜드로 가게 됩니다. 생각했던 계획대로 조금씩 잃었던 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0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로 줄어들었네요. 이때쯤 되면 이제 가야 될 때라고 판단이 서서 형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자. 오케이 하네요. 올라오는 중에 이제 다시 가지 말자고 몇백 원 떡 사 먹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예전처럼 술이나 마시면서 놀자고 하니 자기도 그럴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사람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거울에 비친 거짓골을 보고 생각했다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잃은 돈 다시 찾을 생각밖에 안 났었다고 하네요. 못난 꼴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하니 왠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차 안에서 눈물이 살짝 흐릅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벅차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형에게 전화가 옵니다. 형, 지금 강월랜드인데 발에로 올 수 있냐? 아무도 모르게 강월랜드에 가다. 핫스벌, 이 전화 통화의 느낌은 6년 사귀던 여자친구가 군대 있을 때 저에게 넌 이제 아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요, 정신 차렸다는 말은 다 구라였던 거죠. 강월랜드에 발에로 오라니 강월랜드에 안 갈 수 있습니까? 갔습니다. 문을 나서서 담배를 핀 후 5천 잃었대요. 차는 애용하던 전당포에 잠시 맡겼답니다. 차를 찾아야 한대요. 얼마에 맡겼는데? 1,500이랍니다. 스벌, 그 차를 1,500? 또 다른 건 꽁지돈을 쓴 게 있는데. 아우, 그건 뭔데? 강월랜드 안에 보면 전부 유저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사채놀이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돈을 쓰는 걸 꽁지돈을 쓴다고 해요.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상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몇일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일주일에 10%인가 20%인가 했던 걸로 기억하네요. 500만 원이 일주일 뒤면 550이나 600이 되는 거죠. 이런 스벌. 차를 찾고 꽁지돈을 갚으려면 돈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애들도 알겠죠. 좋아하는 형입니다.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던 형이지요. 아깝지 않아요. 갚지 않더라도 사실 그린이 멋지게 한번 써봤어요. 좋아하는 형, 도움 준 형이 맞지만 돈 1000만 원에서 움찔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척하게 됩니다. 차를 찾고 빌린 돈을 갚고 올라옵니다. 다음날 연락을 해서 저녁을 먹습니다. 형이 제 앞에서 울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한 보름이 지났나요? 주변 사장님들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요즘 어회사 어때? 선지급을 받았는데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네. 연락도 잘 안 되고. 응? 선지급? 얼마나 받았는데요? 2천만 원. 네. 연락하고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이런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갑과 을이 있으면 우리는 을이에요. 갑에게 실적을 올리면 실적만큼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거래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 편의를 봐주기도 합니다. 한 달에 꾸준하게 매출이 1000만 원씩 한다면 다음 달도 그렇게 될 걸 예상하고 선지급을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돈을 땡겨받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형은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갔다고 하네요. 500 어디 갔겠어요? 강월랜드지. 또 출발합니다. 슬픈 예감은 전혀 틀리지 않아요. 거기 있어요. 존나 병신 같아요. 이제 형 같지도 않아요. 그냥 미친 중독자 새끼입니다. 금액은 어마어마해요. 1억을 훌쩍 넘겨버렸네요. 사채까지 썼습니다.
대출이 아닌 사채예요. 대출, 사채, 주변 사람 돈 끌 수 있는 건 다 끌어쓴 것 같습니다. 일단 데리고 올라와요. 역시 차는 또 그 전당포에 있습니다.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나 안 볼 생각이냐고? 형이 형다운 모습을 보여야 대접해주는 거 아니냐고 큰 소리 뻥뻥 쳐요.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전 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살기 어린 눈빛과 흔히 말하는 눈깔이 돌아간 것을요. 대화가 안 됩니다. 몇 마디 더 했다간 뒤질 것 같았으니까요. 이렇게 또 며칠이 흘러 다시 만나게 됩니다. 딱 1,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네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회사도 다시 정비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없다고 했어요. 근데 진짜 없었어요. 1년 내내 잘 되는 업종이 아니라 불경기가 있거든요. 불경기 때는 유지하려는 돈도 꼬라박는 시기예요. 마지막 부탁이라고. 다시 부활하려면 어쩔 수 없다네요. 큰 결심을 해요. 대출을 받아서 꽂아주기로 합니다. 전 총각이니까요. 몇일이 지나 전화하니 덕분에 직원들이랑 급한 불 껐다고 하네요. 빌려주고 저는 그 형 집에 알립니다. 이제 지옥 같던 몇 달의 일들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해외에서 놀아보자. 이제 형은 강원랜드에 못 가요. 왜냐하면 신고를 했거든요. 강원랜드 들어갈 때 신분증을 검사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해 놓으면 그 사람은 출입이 제한돼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일이 다 터지고 거지꼴 되기 직전에 알게 되어 조치를 취했네요. 평화롭게 또 며칠이 흘러요. 언제 그랬냐는 듯 유흥을 즐기며 불타는 밤을 달래고 있습니다. 뭐 대화의 주제는 이전과 다르게 강원랜드지만 이래저래 또 시간이 흘러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는 듯 했으나 제 전화에 전화번호가 존나 긴 게 찍히네요. 뭐요 스팸이요? 일단 받아요. 어라? 형이네요. 형 번호 뭐야? 전화기 이상한 애라고 하는데 마카오랍니다. 아스벌, 마카오 말로만 마카오라니. 돌아올 비행기표가 없다네요. 거기서 돈을 빌렸는데 갚지도 못하고 호텔방에 갇혀있다고 횡설수설하네요. 여권도 뺏겼다고 하고 300만 달래요. 한국에는 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존나 큰일이 났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붙이지도 못하고 돈도 없으니 내일 주겠다고 했습니다. 긴가민가 하기도 했고요. 도박의 끝. 다음 날이 밝습니다. 오전에 전화를 한다는 형이 전화가 없어요. 찍힌 번호로 해보지만 기계음은 나는 것 같은데 연결은 안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몇 일이 지났을까?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믿기지 않아서 어딘지 모르겠으나 그런 걸 확인해주는 곳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해봅니다. 전화해서 마카오에서 누가 자살했냐고 물어보면 확인해주는 곳. 그곳에 전화를 해보니 가족이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한국인이 자살한 건 있느냐? 있다. 하지만 신분은 밝힐 수 없다. 가족과 여자친구였던 사람이 확인하러 갔었다는 걸 알고 이후 그 형의 여자친구를 만나 확인을 합니다. 여자친구에게 물으니 형이 맞다고 합니다. 가방 안에 여권도 돌아올 비행기 표도 있었다고 하네요. 나에게 말한 건 거짓이었나? 300 빌려서 그걸로 또 노름하려고? 그렇게까지 바닥은 아닌데. 총 빚은 제가 들은 건 3억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모님께서 집도 팔아 구제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돈의 액수를 떠나 자살할 사람은 아닌데. 주변의 말로는 그곳에서 돈을 빌려 못 갚는 사람인 걸 알게 되면 그냥 죽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진실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확실한 건 마무리는 진흙탕이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어이쿠,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이 가고 남은 것. 돈을 이곳저곳 많이도 빌렸네요. 업체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 나는 얼마 빌려줬다. 난 얼마다 등등 죄다 이런 이야기뿐. 어차피 돈도 못 받을 거 사무실에 돈 될 만한 물건. 뭐 컴퓨터 같은 것들 챙겨가는 사람, 사무실 보증금 남은 거 알아보고 챙기려는 사람 등등. 얼마 전까지 서로 웃으며 술 마시고 했었는데 그분들보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저래야 하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독되어 사람 미쳐나가게 하는 도박도 무섭지만 사람 또한 무섭다는 걸 깨달았네요. 추신.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지만 도박 중독센터 같은 곳이 있습니다. 주변에 도박에 빠지신 분이 계시면 그곳에 쳐넣으세요. 살면서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그때 형을 그곳에 쳐넣었어야 하는데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